예, 중학교 3학년 2017학년도 2학기 2외고사 간단한 힌트 영상 녹화를 하겠습니다. 얼굴 안 하고 이렇게 손 여기 바닥에 적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시험 공부 좀 했으면 합니다. 시험 범위가 되게 짧습니다. 시험 범위가 짧으니까 문제가 교과서 전체에서 다 골고루 나와요. 교과서 292페이지 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유전 연구자죠. 바로 멘델이에요. 그리고 이 멘델이 무엇을 가지고 유전 연구했냐? 만두를 가지고 유전 연구를 했죠. 유전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질. 그게 바로 생물의 특징이 되겠죠. 이 형질이 부모에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형질, 부모가 가진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시키는 현상이 유전이 되고, 이 유전 현상을 연구한 사람이 멘델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직업이 신부님이죠. 그리고 이 멘델이란 분은 완두를 가지고 유전 연구를 했어요. 수도자로서 완두를 가지고 유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완두를 가지고 유전 연구를 했을까요? 완두가 교과서 293페이지 보면 멘델이 완두를 가지고 유전 연구를 했는데, 어떤 특징으로 왜 완두를 선택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 한 세대가 짧다. 두 번째, 한 포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자손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이렇게 나와요. 한 세대가 짧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부모에서 자손으로 가고, 이 자손에서 다음 자손으로 가고, 이것이 연구자가 이 모든 세대를 관찰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실험 기간이 한 세대가 계열이 짧으면 이 전체의 기간이 줄어드니까 결과 분석까지 금방 실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두는 첫 번째 한 세대가 짧고요. 두 번째, 자손이 많이 나온다. 자손이 많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 유전은 통계를 해요. 그리고 분석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명 나오고 하나 나오는 것보다 300개, 400개, 500개, 600개 전체의 경향성을 빨리 파악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자손이 많이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완두가 유전연구 재료로 쓰였고요.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완두는 7가지 대립형질이 표현되어 있어요. 293페이지 그림에 다 있는데, 모양, 색깔, 꽃의 색깔, 콩깍지 모양, 콩깍지 색깔, 다음에 꽃이 피는 위치, 줄기의 키, 이렇게 7가지가 됐어요. 이것이 모두 다 뚜렷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성질이 어떻게 연결됐다라고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또 운도 좋았어요. 대립형질의 유전자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293페이지와 292페이지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보조 설명 등, 특히 대립형질에 대한 보조 설명을 꼭 알았으면 해요. 대립형질. 서로 형질이 반대되는 형질. 예를 들어서 대립형질의 대표적인 게 완두의 경우 노란색 콩과 반대대로 초록색 콩이
서로 대립형질이에요. 그럼 색깔이 콩의 색이 노란 거가 초록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요. 이 콩 아니면 이 콩이라는 거죠. 성질이. 우린 이렇게 성질이 서로 다른데 얘는 콩의 색이 두 가지 분명하고 노랑 아니면 초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을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문제와 그다음에 교과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 대립형질과 맨델의 유전연관 완두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고 이것도 꼭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부터는 본격적인 맨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맨델의 유전 법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열의 법칙이고, 두 번째가 분리의 법칙이고, 세 번째가 독립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열의 법칙의 의미는 우성과 열성을 구별하는 거고, 분리의 법칙의 의미는 열성, 인자가 발현되는 것을 말해주고요. 독립의 법칙의 의미는 여러 형질의 유전이 각각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맨델의 유전 법칙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볼 건데 파일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잘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맨델의 유전 법칙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유전, 형질, 대립형질이란 거 외에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교과서 쭉 찾아보면 단어들에 대한 뜻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자가수분이고 반대되는 개념이 타가수분이에요. 네. 두 번째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에 대한 용어를 알았으면 우리는 우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열성의 개념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성과 열성을 이해하고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형질이 표현되는 표현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형도 알아야 돼요. 이 용어를 각각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용어와 잡종이라는 용어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용어를 다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분리의 법칙, 그러니까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을 쓸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 나오는 그러한 과정들과 같이 이제 우열의 법칙부터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순종. 순종은 자가수분을 할 경우 자가수분 혹은 계속 같은 것끼리 결혼해서 나타나는 자손이 같은 자손이 나오는 경우를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은 유전자형이 같은 것이에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유전자형이 같다는 게 뭐냐? 우리는 감수 분열을 배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란 콩의 유전자를 대문자 R으로 표현하고 초록콩의 유전자를 소문자 R로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유전자형이라 함은 어떤 노란색 콩이 있는데 얘가 노란색 콩이에요. 이 노란색 콩의 유전자를 봤더니 모든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대문자 R이란 염색체에 어떤 염색체에 대문자 R, 즉 노란색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다른 염색체, 무슨 뜻이냐면
노란색 유전자가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노랑이랑 유전자가 표현되어 있으면 얘와 똑같은 유전자가 있겠죠. 얘네 둘은 상동이죠. 상동 연쇄체가 있겠죠. 이 상동 연쇄체가 노랑과 노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상동 연쇄체가 노랑과 초록을 가지고 있다면 대문자 R과 소문자 R로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요런 것을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유전자형을 이해했으면 이제 표현형도 볼게요. 표현형은 쉬워요. 노란콩이 있으면 표현형은 노랑이 되는 거예요. 초록콩이 있으면 표현형이 초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형은 우리가 관찰되는 형질이에요. 그런데 유전자형은 염색체에 또는 유전자로 가진 상동 두 개를 분석한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순종이란 다시 순종은 같은 유전자형을 가질 때 순종이라고 해요. 대문자 R 순종이고요. 소문자 R도 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의 반대말이 잡종이 있는데 잡종은 다른 유전자형을 가질 때예요. 이 다른 애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를 말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잡종이 되겠죠. 그래서 멘델은 순종의 노란 콩을 준비했어요. 순종의 동그란 콩을 준비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다 착각을 했네요. 대문자 R을 노랑이 아니라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것. 소문자 R은 주름진 것이 될 거예요. 노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수행평가니까 대문자 Y, 초록은 소문자 Y로 표현했었어요. 이거 실수된 거를 앞쪽 거를 수정해서 이해해 주기 바래요. 그러면 이제 또 동그란 표현형을 대문자 R로 쓰고 주름진 것을 소문자 R로 쓰면 동그란 콩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동그란 콩을 심어서 자가수분해서 동그란 콩을 얻고 동그란 콩을 얻고 동그란 콩을 얻으면 얘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주름진 콩을 얻어서 주름진 콩을 심고 또 주름진 콩을 얻고 이렇게 계속되면 얘도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소문자 R로 표현할 거예요. 원래 대문자 R, 소문자 R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네, 실험한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멘델을 했냐? 죄송합니다. 동그란 콩을 준비했어요. 주름진 콩을 준비했어요. 서로 순종을 준비했어요. 순종. 그리고 얘에서 꽃이 폈을 때 얘와 얘를 타가수분했어요. 타가수분. 즉 얘의 꽃가루를 여기로 주고 얘의 꽃가루를 여기로 줬죠. 꽃이 폈을 때. 그래서 서로 콩이 열린 거 봤더니 전부 다 100% 동그란 콩이 열렸어요. 그리고 얘를 자가수분했어요. 이 꽃끼리 서로 여기 있는 꽃끼리 서로 자가수분시켰더니 어떻게 됐냐? 동그란 콩, 주름진 콩이 나타났어요. 멘델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우리는 동그란 표현과 주름진 표현을 교배했는데 동그란 콩을 얻었다면 동그란 성질은 나타나는 거고 주름진 성질은 숨었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 콩은 얘한테도 받은 유전 형질이 있고 얘한테도 받은 유전 형질이 둘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동그란 건 표현된 거고 주름진 건 숨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된 것을 우성이라고 표현하고 숨은 것을 열성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성과 열성을 구별했어요. 서로 섞인 세대를 잡종 1세대라고 하고 이 잡종 1세대에 표현된 것이 우성이다
라고 멘델이 하고, 이 우성 형질을 교과서 293페이지에 있는 7가지에 대해서 다 찾아냈죠. 왼쪽이 다 우성입니다. 왼쪽이 다 우성이에요. 그래서 우성 형질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우성을 찾아낸 것을 우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열의 법칙이란 순종과 순종을 교배했을 때 나타나는 잡종 1세대에서 나타나는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과 숨는 형질이 열성이다를 구별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때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우성을 대문자로 표현하고 열성을 소문자로 표현하자.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을 배웠죠. 얘는 상동 염색체가 있으므로 대문자 R과 대문자 R이라는 상동 염색체 세트를 가지고 있을 거고, 얘는 열성과 열성, 소문자 R과 소문자 R이라는 상동 염색체 세트를 가지고 있겠죠. 얘가 꽃가루를 만든다 혹은 밑씨를 만든다 하면, 난세포를 만든다 하면 대문자 R이라는 생식세포를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거고, 얘는 소문자 R이라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더해져서 요런 유전자형을 가진 콩이 나타나는데, 이 콩은 다 동그란 콩이라는 거죠. 그래서 R은 표현되니까 우성이 되는 거고, 소문자 R은 숨었으니까 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열의 법칙이 설명이 됩니다. 우열의 법칙이 설명이 됐으면 이제 얘를 자가수분을 할 거예요. 얘가 여기에서 꽃을 얻어서 서로 그 꽃에서 수분을 시킬 거예요. 교과서 294페이지에 보면 자가수분과 타가수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가수분을 시키면 얘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꽃가루 쪽엔 대문자 R 또는 소문자 R, 이 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꽃가루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유전자를 가진 꽃가루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밑씨 또는 난세포에도 대문자 R을 가진 난세포, 소문자 R을 가진 난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생각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서로 수정이 된다 하면, 수분이 되면 수정이 되겠고, 대문자 R과 대문자 R을 가진 콩이 만들어지겠죠.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가진 콩,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가진 콩, 소문자 R과 소문자 R을 가진 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열의 법칙과 요 위에 있는 요 결과를 바탕으로 얘는 동그란 콩이 나오고, 여기도 동그란 콩이 나오겠죠.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도 동그란 콩이 나오겠죠. 얘랑 똑같으니까. 얘는 주름진 콩이겠죠. 얘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봤더니 얘는 첫 번째 세대에서 여기로 결합된, 그러니까 맨 처음 부모 세대에서 결합된 잡종 1세대, 그 다음 세대니까 잡종 2세대가 되죠. 잡종 2세대가 되겠고, 이 잡종 2세대에 동그란 콩과 주름진 콩이 3대 1의 비율, 주름진 콩이 나타날 확률 25%, 동그란 콩이 나타날 확률 75%가 되는 거죠. 3대 1의 비율로 얻어요. 3개 대 하나. 근데 콩이 딱 4개만 얻는 게 아니라 한 3,000개, 5,000개, 10,000개 얻을 때, 10,000개 얻었다면 7,500개 근처, 2,500개 근처, 이렇게 콩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의 법칙이라 하면 1세대부터 살펴볼 거예요. 잡종 1세대에 보면, 잡종 1세대는 동그란 콩이 나타났고, 유전자는 대문자 R, 즉 동그란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가 되어 있어요. 주름진 유전자는 숨었어요. 1세대에 안 나타나요. 이 주름진 유전자가 2세대에 분리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얘는 주름진 유전자만 들어있죠. 주름진 유전자를 분리하는 비율이 3대 1이다. 그래서 분리의 법칙이 돼요. 여러분들은 수행평가에서 했듯이, 수행평가는 노란과 초록을 했듯이 요거 그리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요거 그리는 것이 29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9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97페이지까지가 분리의 법칙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297페이지,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297페이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요 그림에
말상자에 있는 것도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또 하나 296페이지에 보면 멘델의 가설이 나와 있어요. 4가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멘델은 이 멘델의 가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모든 생물에는 하나 이상의 형질이 있고 그것을 결정한 한 쌍의 인자가 있다. 한 쌍을 이루는 두 인자는 어머니로부터 하나씩 물려받는다. 그리고 쌍을 이루는 두 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 때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쌍을 이루는 인자가 서로 다를 경우 그중 한 가지 인자만 표현이 되는데 표현된 것이 우성이고 감춰진 것, 숨은 것이 열성이다. 즉 우열의 법칙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리의 법칙까지 이해를 하시면 297페이지까지 이해가 되는 걸 겁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일정한 거리로 나타나는 것은 모의 실험을 해봐서 되는데 역시 유전자형을 다 한번 해본 거고 299페이지 마무리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합니다. 이제 독립의 법칙 파일은 다시 만들 거예요. 이유가 독립의 법칙은 좀 길어요. 독립의 법칙 파일을 해서 설명을 계속 듣겠습니다.